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네요. 잘 들리고 계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또 지금 얼굴에 칼을 대신 분이 또 계셔서 저 아닙니다. 가위. 마차님 아닙니다. 가위. 뭐 조폭이한테 보복을 당했어요? 좀 심하게. 네, 그래서 잠시 뒤에 그분의 근황을 들을 때 같이 얹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SBS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이제 SBS 개그맨이라는 말도 이제 언제까지 쓸지 잘 모르겠네요. 평생 써야죠. 평생 해야죠. 네? SBS 그렇죠. 공채가 얼마 큰 건데. 뭐 공짜로 딴 아니, 타이틀도 아닌데. 아니 크긴 한데 예. 요즘에 뭐 탤런트 분이 예를 들어서 나 좀 KBS 무슨 공채 탤런트 몇 개 누구미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진중권도 전 동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맺힌 게 많아. 맞네. 자, 알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쓰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얼마 전에 딱 이사 일주일이면 좀 적응이 됐을 것 같거든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요즘 마차 공업사를 열어서 어지간한 조명이나 이런 것들 네네. 다 구입만 해놓으시면 제가 달아드립니다. 일당 11만 원. 그러니까 집에 지금 좀 더 그 이후로 또 추가로 다 하신 게 있으세요? 그 이후로 네. 전체 거실하고 안방까지 다 조명. 조명 네. 다 바꿨어요. 직접 다 하셨어요? 직접 다 바꿨어요. 야, 아니 왜냐면은 저희 형이 둘째 형이 이제 전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등 같은 거 바꿀 때 있잖아요. 저는 형광등만 제가 갈지 등 교체는 제가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우리 형이 다 하거든요. 그거를 마차님이 혼자 집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차단기를 하나를 할 때 안 내리고 전선 자를 뻔했다가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걸 느꼈고. 그럼요. 그 감전 뭐 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다 괜찮아요? 감전됐으면 여기 없었겠죠. 살짝 튀겨가지고 내가 네. 그걸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항상 그 전기 만질 때는 우리 형도 항상 조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환풍기도 달았습니다. 짜잔. 아니 집에서 흡연도 안 하시고 환풍기 뭐하러 다녀요? 아니 하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가 나 좀 오래돼가지고 새 걸로 네. 바꾸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하얗고 예쁜 걸로 바꾸고 아니, 싶은 거야. 제가 나중에 집 사면요, 좀 마차님 꼭 전세로 들어오세요. 에? 내가 집 사면은 꼭 내가 전세로 꼭 2년간 꼭 사시고, 그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왜냐면 한번 오면 집 맞아. 인테리어를 다 해주실 것 같아. 나 세면기랑 변기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이렇게 해주신단 싹 말이에요. 바고 다 새 집이야 지금. 그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가져갈 거예요. 이사 안 가려고요. 네. 야,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괜히 뭐 이렇게 집을 사시는 게 더 싸게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나 돈 아낀 건데. 네. 그때 그랬잖아. 맞아. 집주인이 오래 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차님은 지금 한 30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간 건데 집주인이 생각하는 오래 산다라는 개념은 한 5년 정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아주 그냥 크게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집 뺄 때. 떼갈 거야. 네. 그 수도꼭지 그거 달았어요? 그건 아직 시작 못했어요. 그래요? 조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 그 외벽 칠도 새로 하실 거야. 밧줄 타고 내려오시면서 외벽도 다시 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충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그 메인 메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모자를 새로 사가지고. 제가 진짜 그 베이스북 멀캡 이거 쓰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데 왜냐면 네. 제 머리통이 작아서 어. 모자가 항상 안 맞아요.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라니까. 그리고 자랑해? 나도 모자가 안 맞아가지고 모자를 안 쓰고 다녀요. 두 분이 두상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얼굴이 좀 작은 게 그래서 모자가 하면 뭐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이만큼 남은 건데. 네. 그리고 제가 또 키가 180이 넘는데 자꾸 자랑하시. 요즘 발이 네. 240이에요, 제가. 예? 손발이 또 작아요. 240. 손도 보세요. 마차님 손 이렇게 해보세요. 공룡이네 공룡. 와 진짜 작다. 마차 이쪽. 마차님하고 저하고 아니, 손 차이가 진짜 별로. 작다. 저도 손이 남자 손 치고 작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발이 240이요? 네, 손발, 얼굴, 그러니까 되게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근데 신발이 일부러 큰 거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270, 280. 예. 신발이 일부러 큰 거 신고 네.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넘어지는데.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그래서 옛날 그거 하이힐 신고 다닌다고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발이 작아서. 이제 그 군화 신을 때 그때 좀 예. 힘들고 스키부츠 이런 게 좀 힘들어요. 또 새로운 사실 근데 저거 메인 요리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작은데 눈도 너무 작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가렵고 네. 다들 이제 근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좀 제가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 아니 속눈썹은 안 찌르고 그 눈꺼풀이 자꾸 눈을 덮어. 하면서 네. 이렇게 진물이 자꾸 나와서 어느 날인가 책을 보는데 계속 눈물 닦고 그래서 집에서 뭐가 있냐면 저는 각방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자다 보면 TMI. 그 휴지가 항상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네. 너무 각바 써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와이프하고 있겠네. 딸이 예. 머리맡에 휴지가 항상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엄마 아빠 좀 챙겨.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하가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아직 실밥을 못 풀러서 금요일 날 풀려라고 하거든요. 네. 일주일 지나서.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메인 요리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개법으로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압니다.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새끼손가락만큼 지방지를 잘라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치 그거예요. 그 전파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복지 가지고도 서로 막 그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재난소득 가지고 서로 막 서로 어깨를 겨루면서 서로 알죠? 선의의 라이벌이 된 것처럼 지금 쌍꺼풀로 저와 또 선의의 라이벌이 된 거잖아요. 저는 9시 반에 상담하고 네. 10시 반에 수술했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때 거기 말했던 거기서. 네. 싸게 했던데. 49만 원. 저는 이 분위기를 타서 네. 두개골 돌려 깎는 걸 한번 시도해. 그 정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적어도 왁스라도. 자, 이제 메인 요리 만나 보셨고요. 이제 메인 요리 먹었으니까는 잠깐. 이제 커피, 디저트를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어때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있었죠. 어떤 거요? 그래서 그 방송 금요일 빠지고 네네. 지방 출장을 다녀왔죠. 오. 왜 뭐 때문에 가신 거예요? 글자 그대로 출장. 출장? 네, 부산. 네. 요즘은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네. 예.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예, 예. 새날 관련된 일? 아니요. 개인적인 예, 일이요? 예, 예. 뭔가 또 기대가 되네. 왜냐면 예전에 부산에서 나쁜 짓 많이 하셨거든요. 예. 또 그거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부산에서 피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다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또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네. 어쨌거나 합법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태원들은 다 안 갔다 오셨죠? 그렇죠. 네, 안심하고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래. 갑자기 0명 그러다 네. 100명. 저도 이제 이태원이 예전에 한참 전에 한번 가서 그 분위기는 아는데 자 어쨌든 다들 일단은 지금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이 사람 안 됐네. 쯧쯧. 이거 혀차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로 좀 정했는데 요거로 할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할까? 어떤 게 사람들한테 더 자극적일까? 나를 제목이. 슬프게 하는 사람들. 짠한 사람들. 요걸로 할까요? 나를 슬프게 하는 짠한 사람들. 나 다 준비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비슷해요. 자기가 할 거. 예. 어차피 이거는 뭐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 사람 안 됐다는 비슷하니까 내용은. 엉덩이나 방댕이나. 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슬프게 하는 짠한 사람들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수도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저하고 야수님.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1등, 제가 2등. 가위바위보. 네, 마차님 3등. 네, 오사수님 4등으로 수술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제가 처음 1등 해보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낯선해. 처음 1등을 해보려니까 이게 저는 그 짠한 사람들 이렇게 그 낯선 기분이 그 민주당이 180석 했을 때 그 낯선 느낌 비슷한 거예요. 되게 낯설잖아. 예, 비슷하다고 칩시다. 예. 그러니까 그 제목을 제일 먼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어떻게 좀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3학년 한참 사춘기 때. 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모든 사고를 수습해 줬던 사람이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연락하거나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직접 다 처리를 해줬어요. 제가 퇴학 위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자기가 사표를 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까지 이게 저를 챙겨줬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은 자기 급여를 털어서 아이 막 가난한 사람들 뭐도 주고 약간 때리기도 했지만 맞아요. 그런 그 웜 하트가 좀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뭐 도시락도 예. 뭐 2개 쌓아가지고 예. 뭐 정말 안 싸운 인간적인- 친구 주기도 하고 예. 나는 점심에 뭘 잘못 먹었더니 속이 안 좋은데 네가 먹어 뭐 이런 드라마에서 보던 아름다운 그런 선생님 많았죠, 있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아니, 뭐 네. 도시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선생님이 나한테 가슴으로 다가온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싫어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게 있는 게 뒷담화를 잘 할 줄 몰라요.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욕을 해야겠다 싶으면 부릅니다. 불러서 면전에 대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원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되게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의기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명분 하나로 네. 주말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의원실 직원들을 통째로 다 불렀죠. 다 불러가지고 회의실을 데리고 들어가서 1대1로 앉아서 정말 한 2시간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과 어떤 비난과 욕설로 채워져 있는 그 문장을 구사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다고 한들 딱 요 정도까지만 혼냈으면 됐는데 네. 그걸 넘어가서 혼낼 필요도 없어. 각자의 판단대로 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이 내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그렇게 할 테지만 아니, 그 뭐야? 그때로 돌아가면은 다시 그렇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할 거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됐으니까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지고 그러니까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내가 과했구나라고 반성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또 제가 또 전투력 하나는 또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다고 해서 직접 불러다가 그것도 주말에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고 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제정신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예. 제정신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할 거다. 뭐 그렇게 그분의 보는 그 거죠. 리액션은 어땠어요? 그게 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뭐 미안해 뭐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같이 화를 냈는지 그러니까 아무 한마디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술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뒷담화로 할 말을 실제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면상에 대고 욕을 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뿐인데 그 사람이 약간 좀 비겁하게 그러니까 약간 자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생겼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화가 많이 나셨더라도 초등학생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가도 네. 그분랑 똑같이 하겠다. 네, 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팟캐스트나 공중파 방송을 거의 안 보니까 팟캐스트나 유튜브 보는 게 다인데 그 최근에 이제 공중파 관련해서 들었던 소식 중에 정영진 씨 이야기 있죠. 거기 그 싱글벙글 쇼 예, 그러니까, 메인 DJ로 들어간다는 네, 정영진 씨가 그러니까 싱글벙글 쇼의 그 후임 DJ로 그러니까 백이성 씨하고 이제 네, 맞아요. 예, 네. 듀엣으로 이제 후임 DJ로 발탁이 됐는데 여성계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경향신문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여성계에서 이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아, 그 라디오 싱글벙글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강석 김해 맞아요. 그거 그분이 바뀌어요? 30년 만에 이제 36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다 바뀌는데 차였거든요. 아, 거기 그래요? 새로운 DJ로 저기 배철수 씨래 저기 그 백이성 백이성 씨, 씨하고 캔의 백이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불금쇼의 정영진 씨가 잘 물러나는 거예요? 예, 은퇴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 그러니까 아. 저 강석 씨도 그렇고 그러네. 김혜영 씨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굉장히 젊은 강가의 이미지로만 돌멩이 기억하는 하면서 옛날에 거지만 그랬잖아요. 예. 그 방송만 36년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20살에 시작했다고 해도 거의 환갑이 다 되는 나이거든요. 야,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가 이종환은 많은 대단한 거예요. 거야. 밤의 디스크쇼 그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종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아, 진짜로? 네. 어. 지금 이 사람들 너무하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하셨어요 했더니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 싱글벙글 쇼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되게 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전국 방송이에요. 그리고 전국 방송이라는 거는 라디오가 그 제주도까지 다 나간다는 거 그 시간에. 예.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MBC가 몇 개 라디오를 하지만 전국 다 돌아가는 거 그 유일하단 말. 95.9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그 정영진 씨가 예전에 2017년도 EBS의 까칠남녀라는 맞아요. 어떤 그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 토론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 진영, 여성 진영 네. 이렇게 딱 편을 갈라가지고 네네네. 이제 오로지 남성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역할극이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형식은 토론이라고 잡았지만 실제로는 역할극을 통해서 각자의 젠더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갔을 때 생기는 불합리, 부조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제 기획 의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정영진 씨가 되게 역할을 잘 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한남 충장이라는 별명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남성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변할 때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영진 씨 이전에는 대부분 논리가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도 훌륭하게 구사를 하고 하니까 그냥 남성들이 밀리다 보면 그러면 너도 군대 가 이게 다였거든요. 남성들의 논리라는 게. 네. 그래 억울하면 니도 가면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남자도 여자도 가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 이런 거였는데 문제가 됐던 발언은 정영진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돈 안 내는 여자는 매춘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데이트 글자로 보면 굉장히 센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맞죠. 글자로 근데 보면. 네. 그게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여성의 데이트는 매춘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정영진 씨가 잘못한 거 맞아요. 약간 과정법으로 하긴 한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데이트라는 걸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장시키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는 매춘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성 중심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실제로는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이게 이 균형이 안 맞는 이걸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까칠남녀라는 방송이 그 딱 한 회만 했던 특집 방송이었고 거기에서 정영진 씨가 과도하게 그런 표현을 했다면 정영진 씨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는 연속 시리즈 방송이었고 몇 회차를 했고 그 중요한 건 생방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녹화 방송이. 녹화 방송을 했고 그 PD가 전체 맥락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송 그 발언을 내보낸 건데 만약에 그 발언이 문제가 됐다면 책임은 PD가 져야 되는 거죠. 방송에 내보내는 최종 판단은 PD가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걸 물어볼게. 그러면은 정영진 씨가 싱글벙글 쇼라는 그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에 메인 DJ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그 방송에 DJ를 하든 말든 네. 정영진 씨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정영진 씨가 생활고를 겪게 된다 뭐 이런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력을 방해하는 건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용민 씨가 2004년도에 했던 그 인터넷 방송에서 김구라 씨하고 했던 인터넷 방송 문제 때문에 2012년도 총선에서
그러니까 뭐 총선 패배 책임의 원흉이 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김용민 막말 논란은 아직도 유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영원히 재활용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식대로면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방송 경력을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공중파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만의 독특한 방송 문화가 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했던 공중파에서 하지 못하는 걸 유튜브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했던 어떤 표현들이나 방송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중파에 진출해도 되는지 여부의 잣대로 삼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못하는 근데 거죠. 이제 그 제가 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가고 그러면 그 싱글벙글 쇼라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의 그 강하신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용석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싱글벙글 자리에 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근데 매춘 그러니까 네. 아무리 내가 지금 잠깐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야 문제가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매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그 문장만 갖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싹둑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활자로만 맥락 보면, 네. 맥락을 지금 야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야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오픈해서 봤는데도 약간 문제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진보라고 뭐 하고 있지만 그 개편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정영진 네. 씨 그 발언 자체가 지금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영진 씨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는 발언은요. 발언은 난 문제 삼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싱글벙글 쇼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길래 그 진행자의 도덕성까지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백의 깨끗한 인간을 진행자로 앉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혜영, 강석씨는 다 그 검증을 한 건가요? 우리가 그 사람들 뒷조사를 다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에 등장했던 그 아역 배우들이 네. 그러니까 중학생 때 그 친구들이 중학생 때 인터넷에서 뭐 험한 말을 하고 뭐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한 걸 가지고 뭐 하차해야 된다. 무슨 뭐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막 그거 가지고 소속사에서 막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 내가 지금 발견했을 때를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깨끗해야 되고 그 사람은 청렴해야 되고 그 사람은 똑바르게 자란 사람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그러네.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네. 예.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감시 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식당 그 사장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면 좋죠. 근데 내가 돈을 내는 이유는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달라. 대신에 그 맛있는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고 험담을 퍼붓고 그거를 뭐 불매운동을 동네 차원에서 벌이고 하면 결국에는 내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감시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악플이 나한테도 작동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창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의견,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건강한 비판을 서로 수용하면서 토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군가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의 과거를 파가지고 저 새끼가 이랬다. 저 새끼는 이렇다. 저 새끼는 이랬네. 가지고 그 사람 자체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역 배우들이 당하고 있는 그거 당연히 잘못했죠. 요번에 그 이원일 씨 그 배우자가 그 네, 학폭 그 PD, 논란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죠. 학폭 당연히 잘못하고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그게 어느 정도 선의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들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숨어서 너는 죽어라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너무 감시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아, 무섭다 진짜.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어떤 언론 탄압 무슨 독재자의 독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나쁜 그 영향도 있는데 순기능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밖에서 지금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내리는 경우도 많고 범죄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과거의 범죄 때문에 걸려서 또 계속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옛날 미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치면은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화계든 방송계든 그러니까 많이 제 바뀌는 이야기는 순기능도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왔다면 네. 그건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10대 청소년이 이제 막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4살이 넘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막 농담하다가 좀 심한 욕설을 했어요. 그걸 왜 지금 그 아이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아니 근데 그 아역 배우 거는 욕설뿐만 아니라 걔네가 술 담배 때문에 걸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작품에서 그 애 하차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과거 때문에 이 작품이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연예인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투명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제원 의원의 애들의 아들이 사고 쳤을 때도 아들 일은 아들 일이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재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끝이 장재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연예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정영진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영진 씨한테 요구하는 게 정치적인 투명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예인으로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사람들 낄낄낄 대고 될 수 있게 그냥 방송 시간 채워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무슨 그 젠더 감수성이 뭐 균형 잡혀야 되고 그런 모든 완벽한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으로 EBS밖에 못 보는 거예요. 모든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인터넷 사용자들 모두가 너무 불쌍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영진 씨 짜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 보니까 그 다음 저는 네이버는 예전부터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보다 보니까 봤는데 연애 기사를 딱 보면 리플인가 그게 없어요. 못 따라요 요즘에. 아예, 그러니까 다에 못 달게 그냥 연예 안 달게 기사에는 돼 못 달게 돼 있다고. 있고 약간 좀 사회면 비슷한 거에는 달 수가 거기는 달수 있어서 있더라고요. 이제 좀 네. 어느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달 수 있는 게 있고 못 다는 게 있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하도 그 자살 문제가 연결돼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인가요, 우리 야수님? 흥분했어요. 네. 시간을 많이 먹은 거.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를 슬프게 하는 짠한 사람들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 지난 시간에 뭐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저도 요즘에 사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블랙리스트에서 희생당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짠한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재미있는 라디오 최양락 선배님 그 청취율도 잘 나왔거든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재밌잖아요. 예. 없어져서 중간에 우리 뭐 삼김 토론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거기 뭐 배칠수 선배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도 하면서 뭐 퀴즈 풀고 뭐 이런 거 되게 재밌는 프로인데 그 당시 없어졌습니다. 그 프로가요. 갑자기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애청자거든요. 정말. 저도 애청자입니다. 예, 예. 없어졌어요. 한 방에 네.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야 이제 이 프로가 부활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최욱 안영미의 에라디오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8시 프로 간판이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있어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는 것보다 저 프로그램의 비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임팩트 싱글벙글쇼 그거가 가져왔던 역사 근데 이거를 대신할 사람 누굴까 그러면 강석 김영이라는 저 아성을보다 세야 되거든요. 누가 오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정영진 씨가 또 온다 그러고 뭐 최욱 씨가 라디오 이걸 보면서 나도 사실은 방송에 하는 입장에서 내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진보 팟캐스트에 와 있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언론을 방송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국 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그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면 이제는 야 너네 네가 얘기했던 그 당 때 그 프로에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복귀가 아니라 그 정권이 생기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 제가 뭐 새날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내 개인 유튜브에서 할 얘기긴 하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제가 먼저 하고요. 그래서 해도 적당히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MBC 라디오에 그냥 좀 시간대 좀 비중이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좀 하고선 서서히 영역을 쌓아오다가 메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메이저리그부터 메이저리그 선발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후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그 선발 1번으로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급으로 치면 거의 막 신입들인데 그렇죠.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대한 복귀는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다 프로그램 해버리고 하다 보니 저도 이게 방송 톡방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저 사실은 저도 저도 진보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 말을 조심하고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서히 이제 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으면 시작했어요. 엄청난 건데. 자, 왜 지금. 최욱 정영진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징적인 것까지 싱글벙글쇼라는 30몇 년간을 그 했던 프로그램을 없애고 왜 그 하려고 했을까? 왜냐면 백이성 씨 길 가다가 보세요. 라디오는 누가 듣냐면 어른들이 많이 들어요. 정영진 씨를 누가 알아요? 어른들이 몇 명 없어요. 모르지. 백이성은 그래도 알아요. 이런 게 있고요. 제가 또 두 번째 들은 거는 그 라디오가 개편할 때 아무래도 그분들 출연료가 라디오가 예전처럼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출연료 뭐 이런 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뭐 거기서는 방송국에 내가 만약 편을 들어서 해석을 하자면 팟캐스트에 그런 인프라가 있으니 같이 끼면 이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아마 했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MBC가 많이 힘들대. 라디오를 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그 36년의 강석 김영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저기를 까고 들어오기에는 야 아무리 팟캐스트 시대라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이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방송국에서도 왜 남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밀어줘 화이트 리스트야 이런 얘기를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하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바뀌니까 내가 봐도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너무 저거 아직 저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벌써 막 너무 빨리 가 있는 게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는 조금 내가 봐도 좀 조심해야 된다. 나는 저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그 뭐 여자분에 대해서 뭐 매춘이 했던 거는 좀 과장법으로 했다 생각해요. 그거는 방송의 특성이 있어요. 조금 더 재밌고 과장된 표현을 PD랑 작가가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냥 그거를 좀 재밌게 이슈 내게끔 하기 위해서 좀 세게 발언했기 때문에 난 사실 그 발언에서 아 너 진짜 문제가 이러지가 않아요. 방송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오버해서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반대쪽에 하는 쪽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다 너무 좋죠. 뒤졌을 거예요. 너무 좋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잡기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쪽에다가 한번 강력 추천하는 게 어때요? 김일이와 아, 마차에 그러니까 내가 생글방글 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있잖아요.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을요. 어느 날 정말 생뚱맞게 누가 아이돌이 사회를 봐. 그러니까 신입. 왜 저 사람이 하지? 이특 추천합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만약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면 만약에 누가 뭐 이마룡 선배님도 좀 어울릴 것 같기도 이수근. 하고 이수근 선배도 조금 어려. 그거 하기에는 어른들 상대하기 어려. 그러니까 뭐 뽀빠이 이상용 선배님, 뽀빠이 괜찮다.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좀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자연이 윤택 뭐 이런 사람도 그나마 좀 젊은 축에서 넣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도 급이면 뭐 괜찮아. 저 사람이 뭐 장관하면 어울려 이런 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과거 발언 때문에 다시 또 좀 불거져서 어쨌든 좀 화살을 많이 받았던 정영진 씨가 일단 좀 짠한 사람이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거절한 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거절한 게 아니죠. 하차했잖아요. 깠잖아요. 그냥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MBC에서 깐 거지 정영진 씨가 거절한 게 그러면 아니죠. 싱글벙글 쇼를 임시로라도 누가 혼자 지금 할 거 아니야? 지금 백이성. 백이성 씨 혼자 하고 아, 있어요. 남자 혼자예요? 아니 네. 백이성 씨하고 허이루 아나운서 아, 둘이서 허이루 지금 아나운서. 대박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영진 씨가 거절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나는 MBC에서 깐 거예요. 나는 거절한 거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야 잘했다. 차라리 이게 뭘 낫지. 거절을 거절한 게 하겠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거절한 게 아니었고. 네, 거절했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쉽네. 거절했으면 욕 더 먹었을 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개그 콘서트도 이제 좀 뭐 없어지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그 콘서트까지 개그 콘서트까지. 예. 아니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공개 방송을 못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도 때 너무 재미없더라. 그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다들 관객들을 안 부르고 하거든요. 하는데 예. 이제 코미디 프로가 딱 정확하게 두 개가 남았어요. 이제 코미디 빅리그랑 개그 콘서트가 남았는데 지금 개그 죄송한데 저기 대학로에서 네. 공연은 해요? 공연은 안 하죠. 못하죠. 네. 아예 그냥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우리는 거예요? 이제 근래 그런 소극장 시스템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극장을 그나마 지금 하는 개그 공연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윤영빈 씨가 그나마 조금 하고. 예. 군대에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개그 극장은 그 장사가 다 안 돼서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고요. 이제 개그 프로마저 이제 지금 없어지나 마냐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지금 없어지게 되면 공중파에서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SBS, KBS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미디 빅리가 하나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TBC에서 이제 개코나던 서수민 PD가 JTBC 개그 프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되게 좀, 그러니까 코미디를 오래 했던 PD들이 몇 명 없는데, 다 지금 KBS에 있던 PD들이 다 외부로 나간 거예요. 코미디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한 분이 이제 코미디 빅리그로 가신 거고, 한 분은 또 JTBC로 갔었고, 이번에 또 서수민 PD도 글로 넘어간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코미디를 오래 한 전문 PD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 아 너무 슬프다. 나 어렸을 때 이번 쇼 비디오 자키하고 네. 뭐 공개 방송으로 막 나오고 옛날에 심영래 펭귄 네. 이거에서 나왔을 때 정말 매일 뒤집어졌는데 정말 매일. 아이, 보면서. 재밌었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고 굉장히 그 질투심에다가 내가 뭔가 없는 것 같고 이 쫓기는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TV 프로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개그 프로 이런 걸 볼 때는 막 심영래 막 연구 없다 이런 거 보고 하다가 맹구 선생님 막 이런 거 보다가 자기 남자친구를 보면 멀쩡하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오서방 띠용 막 이상한 애를 보다가 내 남자친구가 좀 못생기고 그래도 애는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고
그잖아요. 아 말도 안 되는데 설득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혼을 보다가 내 남자친구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름다워 멀쩡해. 보이고 멀쩡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미화 씨를 TV에서 보다가 어. 딱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면 예뻐보이죠. 예뻐. 그리고 그 폭력적인 여성분을 보다가 내 여자친구를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인 그게 있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혼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돌이 한 10년 이상 TV에 계속 나왔어요. 아이돌 생긴 거 보셨잖아요. 남자 아이들도 잘생겼, 다 조각처럼 원래 원판도 좋은데 또 거기다가 막 코를 세우고 막 뭐 눈하고 오늘 뭐 절개법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잘생긴 조건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막 코 세우고 이런다면 여자 아이돌도 이미 날씬한데 거기다가 또 하루에 한 끼 먹네 뭐 원래 가진 것들이 더해. 그리고 TV 나오고 흔드는 애들 보다가 남자친구를 보면 웬 오징어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남자친구를 만나도 불만이 많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불만이 많아. 그러다가 이제 아우 이제 TV 그만 보자. 영화나 보자. 영화 보러 갔는데 현빈 나와 이병헌 나와 정우성 나와 근데 옆에 또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는 거야. 아, 왜 그걸 짜증이 오징어라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오징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코미디를 죽이게 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커진다. 예? 더 내 내 주변 사람이 그래서 요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그 막차 탄 애들이 있어요. 우리 개그 할 때도 진짜 막 개그 막 10년을 막 소극장에서 10년 동안 여기 소극장에서 몇 년 막 돌아다니면서 시험 보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10년 동안 소극장에만 있다가 마지막에 간절하게 붙은 애가 있어요. 근데 붙고 나서 1년 뒤에 우차사가 없어져 버려요. 아, 진짜 이게 그거 얼마나 어떡해. 짜네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거고 저는 선배들도 왜냐하면 저 때도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를 봤다고 해야겠죠. 뭐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없어져요. 아니 뭐 이게 사실일지 뭐 거짓말일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러니까 한가닥 하는 네. 방송계에서 한가닥 하는 연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예전에 다들 그 연극을 했던 분이 네, 많죠. 황정민 씨도 네,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 방송에 와서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20몇만 원 벌었대. 예, 1주가 아니라 예, 1년 네, 1년. 1년에 200만 원도 아니고. 맞아요. 나는 저거 그러니까 좀 그렇다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밥은 줘요. 밥은 주고 이제 전단 우리 공연 티켓을 팔면 거기서 조금 떼어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이제 뭐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도 피고 그걸로 핸드폰 빚도 내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주로. 먹고 자고는 어떻게 해 진짜? 그때 근데 극장에서 잤었어요. 극장에서. 극장에서 정말로? 이제 막 침당 사가지고 거기서 극장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야, 완전히 17세기 프랑스 느낌이네요. 예. 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그 이후에 잘 됐죠. 잘 된 친구들도 많고 공채 개그맨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왜냐 방송국 TV 가면 내 인생이 그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여기서 탄탄하게 기초를 예, 예. 그걸 하고 말 그대로 그 마이너 리그네.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가면 네. 나는 연봉 100만 불 이상 받는다 이런 그렇죠. 식이네. 거기 가면 일단은 그 어. 우차사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출연료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코너가 성공하게 되면 광고도 찍고 하면 나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유명한 스타가 될 거야라는 이런 꿈을 갖고 그 힘든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구 뭐 동기들도 뭐 전성기를 누린 친구들도 많았고 했지만 막판에 딱 들어왔던 친구들은 고생만 하다가 결국 고생하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걔네들 보면 좀 짠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KBS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인 개그맨을 뽑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왜냐면 계속 간다 그래가지고 뽑은 거였는데 이제 지금도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공채로 뽑았다고 해서 월급을 꾸준히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출연을 해야 돈이 나와요. 아니 예전에 신인 탤런트 뽑으면 네. 뭔가 1년인가는 뭐 어디에 의무적으로 출연을 시켜주던데. 그거 예전에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하는 자체 드라마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 이제 뭐 단역으로도 넣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 의사 3 뭐 이런 그런 거 넣어주는 게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도 다 외주 제작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다 외주로 가는구나. 외주로 가고 그래서 공채 탤런트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니지먼트사가 힘이 커질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코미디도 이제 앞으로는 다 방송국이 직접 했었어요. 그러니까 MBC는 MBC가 직접 했고 KBS 다 직접 했는데 외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 살아날 방향이 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외주로 아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채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그맨 하다가 방송에서 이제 개그 프로가 없어지니까 예. 유튜브로 넘어와가지고 유튜브에 특화된 개그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예. 막 그 구독자도 많고 예. 뭐 조회수도 뭐 몇백만 조회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차사가 다시 만약에 부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금 우차사에서 유튜브 하는 애들 다 모으잖아요. 구독자가 한 1,000만은 돼요. 진짜로요. 1,000만이 돼요. 구독자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 구독자 막 100만 가진 애만 해도 한 5-6명 돼요. 예. 걔네 다 모으면 1,000만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방송 하나 만들어 이걸로 되겠다. 그냥 하면 1,000만 명한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 세세날. 사실은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외주 제작자에서 유튜브랑 연동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해서 들어와도 나쁘지는 않죠. 구조상.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아예 외주로 넘어가는 게 이제는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방송국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분명히 이때 없어지네 마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까지도 몰라요. 갑자기 기사 보고 알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할 것처럼 그래요. 아니야, 그럼 할 거야. 막 해. 그래야 갑자기 탁 했을 때 뭔가 좀 오히려 막 하면 애들이 뭘 할 것 같잖아. 그래, 준비하고 뭐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할 것처럼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해. 그러니까 SBS의 그 후배 PD 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시사 방송 PD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새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네. 포스터 찍고 그 저 세트 구성 다 디자인 다 하고 완성하고 출연진 다 확정하고 출연료까지 다 책정해가지고 계좌 다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내부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비관적이다.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일 뭐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준비해. 해갖고 어느 날 없어졌어. 끝. 진짜 그런다니까. 아니 이게 물건이네 이렇게. 이거 물건 저기다 놔두고 여기다 다시 옮겨오고 이거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들 자를 때도 거의 비슷해요. 좀 미리 알려주면. 그러니까 요번에 그 김혜영 씨도 5일 전에 알려줬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렇게라도 알려줘서 그냥 뭐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라디오 DJ 할 때도 보면 뭐 한 달 뒤나 최소 2달 뒤에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중으로 매기는 건데 왜냐하면 개편하기 전에 너 이번까지 해요 해주면 이 사람도 끝나고 딴 데 갈 때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강석 김혜영 씨도 어디 데려갈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러서 근데 팔다리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해놓고 나서 너 요번 달까지지. 뭐야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새날도 그렇게 해요? 새날은 모르죠. 아직 새날은 내일 자진하차밖에 없어요. 사진하차. 그래. 오로지 자진하차만. 내일 나오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새날에 잘리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쌍꺼풀 부작용. 요거 말고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본 나를 좀 짠하게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제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강석 김혜영 선배님도 좀 짠하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방송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라디오나 버스 타거나 하면 늘 들었던 방송이고 맞아. 예전에는 집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켜놨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더 오래 하실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그만두셔서 좀 그분들 생각하면 좀 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그 콘서트 개그의 꿈을 꿨던 마지막
기수를 갖고 있는 공채 마지막 기수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다 좀 짠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불쌍한 애는 이런 친구예요. 개그를 보면서 개그맨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재능을 필 때가 유튜브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이분들이 저한테 좀 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이 사람 안 됐네 를 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이태원 그 클럽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이 게이에 대한 혐오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어떤 코로나가 퍼지는 것보다 저놈 잡아라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지금 검사를 안 받으러 나오려고 숨는 사람들도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그 뭐 홍석천 씨처럼 떳떳하게 커밍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니까 홍석천 씨 SNS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욕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또. 왜요?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이전에 교회 가는 걸 좀 참아달라 이렇게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했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는 못 가게 해놓고 니들 클럽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이제 이런 아니, 식으로 순수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시설 자제해달라 뭐 홍석천 이거잖아요. 씨가 클럽에 갔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막 악플이 막 수천 개가 막 달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지?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면전에 있으면은 그런 악플을 못 달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SNS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달고 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얼마나 있나 싶거든요. 사실 그건 개인의 취향인데 탕수육으로 치면 부먹이냐 찍먹이냐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뭐 에이즈를 뭐 이렇게 퍼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에이즈는 요즘은 치료도 가능하고 웬만해서 그게 옮기는 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게이라고 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막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김일희 씨가 게이라고 치면은 막 제 옆에 가기 싫다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다 취향이 있는 거거든요. 남자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대하고 이번에 그 수면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수면방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수면방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검색어에 아주 하이를 찍었던 게 블랙 수면방이라는 게 있어요. 나 처음 알았어 이번에.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암암리에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나는 일종의 매춘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게이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고 거기서 잠자다가는 그냥 봉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잘 데가 없어서 여기 수면방이니까 들어가 자야겠다 했던 분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안 돼요 그게?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1번. 멤버십이 있나 보다. 아니야 1번 뚱뚱한 사람은 안 돼. 거기 써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이더라도 민간인 뚱뚱한 사람 안 돼. 2번 복도에서 라이터를 켜면 안 돼. 뭐예요? 근데 복도에서 라이터를 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니 복도에서 담배를 피지 마시오도 아니고 라이터를 켜지 말라는 건 뭐야 하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원체 어둡다는 거예요 조명이. 그래서 블랙방, 블랙 수면방. 그래서 이게 그냥 취향이 맞아서 자기가 오케이 하면 그냥 하는 거라서 자세하게 얼굴을 보거나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돈도 줘?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알 수도 없게 그렇게 그냥 알지 못하게. 그냥 촉감과 뭐 이런 거.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설이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환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면은 사실 사람들 이제 댓글이 거기에 이제 장난 아니지 이러면. 옛날에 아담이라고 했잖아. 아담. 네? 아담. 아니, 남자끼리. 그런데 아담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수면방이 있다는 걸 이제 일반인들이 몰랐으니까 충격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뭐 유흥가나 이런 밀집 지역 같은데 지나갈 때 보면은 안마방이니 키스방이니 엄청 많잖아요. 명함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거랑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 거기 몰려가서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정말 자기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아까 우리가 뭐 정영진 씨 이야기도 했었지만 자기 사실 딱 까놓고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동성애 시장을 개척하자 해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요. 똑같은 구두도 그분들에 맞는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딱 맞춰서 내놓으면 서너 배의 가격으로도 그냥 삽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연찮게 아는 지인한테 그런 소스를 듣고 그러면 시장 조사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시장, 남성 시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들을 막 열심히 조사를 하면서 그럼 그런 커뮤니티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여자 예. 사이즈는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 구매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딱 채널만 생기면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장에 침투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남성 전용 찜질방이라고 했는데 방금 그 블랙 수면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비슷하네. 어둡고 확인 안 하고 일단 손에 잡히면 일단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폐쇄된 커뮤니티라다 보니까 나와 같은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척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한다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본 게이나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많아요? 해보면 우리가 맞아. 굳이 지금의 이 사태를 이 코로나를 검사를 하지 못하게끔 언론이 몰아가서 다 숨어버리게 해서 더 큰 사태를 만들게끔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나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조지 마이클. 게이에 대한 그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지 마이클은 정말 최근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는 뭐 에릭 클랩턴인가? 아니 누구지 맞나? 그 제가 아는 가장 오래된 사람은 랭보. 맞아요. 제가 랭보도 리스트에 있어요. 팀쿡. 팀쿡도 그래? 무슨 오셔스키 형제인가? 거기는 성전환 성전환수라고 거기는 그렇죠. 도란스 저기 언니. 뭐지? 애플이 지금 팀쿡이죠. 예. 그분도 그런가? 예.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제자였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알키비아데스. 이 사람과 연인 사이였고 널리 알려진 근데 동성애자였다. 사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남성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일종의 규범에 가까운 거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은 2등 인간이었거든요. 시민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성인 거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최고의 인격끼리 만나기 위해서는 남성끼리 해야 된다. 이상한 논리다. 이 논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 애인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린 애인을 데리고 나오는 게 사회적으로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배운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오히려 더 찬양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어떤 뭐 말을 인용하고 막 이런 건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다고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악처가 될 수밖에 없네. 나 처음 맨날 알았네. 자기는 집에서 일만 시키고 맨날 사랑은 딴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되게 추남이고 그 부인이 악처고 맞죠? 악처라는 이야기는 있죠. 예, 결혼은 했네. 그런데 이제 알았다.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로 알려진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면 육신을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정말 야수님 이야기한 대로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보단 남자친구 있는 게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하나씩 있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시 남자 모델과 동성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시에는 이미 동성애가 금기시 되던 때여가지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랭보는 그 영화 토탈 이클립스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동료 시인 베를렌느와 함께 동거도 하고 연인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봐도 다 동성애였다는 것을 크게 내세우기보다는
랭보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그 영화에서 랭보 역으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랭보 역을 열연을 하거든요. 어떤 혐오스러운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남바3에서 이미연이 좋아했던 시가 랭보 아니에요?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이상한 머리 빗으면서 랭보 무식해갖고 아주 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미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완전 꽃미남이었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첫사랑 역시 미남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동성애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나는 이런 게 차라리 교과서에 써져 있어서 동성애가 그냥 이성애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한가? 아니 그러니까 전쟁 때 어디서 유튜브에서 들었나 근데 전쟁 때 이 전투력이 동성애가 되잖아요.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죽었어. 옆에 있는 애다. 바로 앞에 죽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애를 죽였단 말이야. 아 그러네. 둘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애들이. 여동생을 데리고 전쟁을 갈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로마 시대에 그런 특수부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 그 애인들끼리만 부대를 백인대라고 하는데 100명 단위로 이렇게 그 부대를 만드는 그 체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투력이 좀 특별한 전투력이 필요하면 동성애인들끼리 간 부대 아드레날린이 확 쏟겠네. 왜냐면 내 애인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전투력이 내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이게 되는 적을 거예요. 무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뭐 신라 시대 때 화랑도 약간 그런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예, 있죠. 화랑도 네, 아마 네. 동성애자들로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치장이나 화장술이 너무 화려하다. 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델센 역시 안데르 안델센도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뭐 미운오리 새끼나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런 아름다운 동화를 썼지만 갑자기 벌거숭이 임금님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 옛날에 순수하게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 다시. 그리고 미셸 푸코나 앙드레 지드 같은 글 쓰는 이제 사람들 역시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왜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뭐 교과서에까지 까발릴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삐뚤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유명한 동성애자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예, 유발 하라리.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러니까 동성 남편이지.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하루 일상을 이제 공개하는 유명한 커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동성애는 우리가 이렇게 사라시 금기시한 이유는 간단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 금기시해요. 왜 성경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유태인인 거죠. 예. 그 사람 유태인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 쪽하고 유대인은 다른데. 훨씬 더 심하게 금기하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이제 그런 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찾아서. 아니 제가 저기 좀 누가 딴 얘기 하시면 금방 찾아드려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종족 번식이 그 기본인데 이거를 역행하는 게 동성애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 그런 거 성경에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냥 말인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인 게 않을까. 더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그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막 그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근데 나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 야수님이 있고 이리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게이야. 이상할 것 같아. 그냥. 근데 네. 실제로 만나보면 안 그래요. 저도 외국에 좀 오래 살아서 실제로 만나보면 좀 웬만한 사람보다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수영장에서도 저한테 접근을 했던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나 excuse me 막 그렇게 갔더니 저 미안하다고 딱 그러대. 자기는 그런 줄 알았대요. 예, 그리고 예전에 홈스테이 하는데 한국 애들 좀 오래 살고 나서 그때 술 대파 먹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남자애들 빤스만 입고 자잖아요. 그냥 예. 친구 데리고 와서 둘이 빤스만 네. 입고 깔라대갖고 자고 있는데 홈스테이 아줌마 문 열어보고 동양 남자 둘이 빤스만 입고 이렇게 팔베개 하고 헬렐레 하고 자고 있으니까
기함을 하는 거야 기함을. 그래서 나보러 그걸 물어보더라 심각하게. 어. 너희들 그거냐 그래서 어. 에? 이거 어떻게 그래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기함을 하더라고. 네, 종교적인 이유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예를 들면 한참 막 이야기가 되긴 했었는데 여자 애들끼리 이렇게 팔짱 끼고 쇼핑하거나 막 이런 것을 밖에서 봤을 때는 레즈비언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외국에서는 내가 뭐 내 소지품 중에 핑크 색깔 있는 거를 남자한테 잠깐만 들고 있어봐 이래도 애들이 싫어한다니까 안 들라 그래요. 그렇게 볼까 봐. 예.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내가 타이보 골드 이렇게 생깁니다. 타이보 골드 간접 광고. 그리고 골드. 아까 제가 이야기 잘못했었는데 에릭 클립튼이 아니고 엘튼 존. 엘튼 존은 유명하잖아요, 사실. 엘튼 존 거기도 나오지 않아요? 엘튼 존이 영화 저기 그 킹스메이커. 예, 맞아요. 킹메이커인가 거기. 킹스맨. 킹스맨 나오잖아요. 킹스맨 2 마지막에. 거기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그리고 아니 저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욕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욕하는 거 예를 본 적이 들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디올도 그렇고 존 갈리아노, 장볼 고티에, 칼 라거펠트, 마크 제이콥스, 톰 포드, 입생로랑, 조지 아르마니, 돌체앤 가바나, 베르사체 전부 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 막 뭐 요즘 남자들 보면은 그 사람들 많이 게이예요? 사. 예. 남자들이에요? 예. 네, 다 남자 그래요? 디자이너들. 특히 내 입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정원을 지어준다거나 그건 자기의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로코의 입생로랑이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만들어둔 정원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거기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부럽지. 그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아니 왜 내 남자친구는 이런 걸 나한테 못 만들어주나. 그런 거를 질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뭐 동성애 연애 잘해서 이렇게 욕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도 잘 계셨죠? 전 140회 이 사람 안 됐네 쯧쯧 불쌍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렇게 주셨는데 전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폭풍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수술도 50만 원 주고 했거든요. 싸게 한 거예요. 진짜 싸게 한 거예요. 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걸 떠나서 되게 좀 눈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시가 하나 있는데 막 빼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굉장히 하고 나서 이제 거울을 보고 정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울고 싶었던 옛날의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내가 수술하면서 왜 가장 겁이 났냐면 제 조카가 거기서 해명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누나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해 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의사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가운이 꼬질꼬질한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진짜 꼬질꼬질. 하루 종일 공장 돌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는 쌍수만 해. 그리고 할아버지도 되게 많아. 아니, 거기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딱 보면 거기 맛집이야. 애지간한 미용실보다 훨씬 후져요. 애지간한 미용실보다. 그래서 맛집이네. 카드를 딱 내니까 카드는 66만 원을 달래. 현금은? 예? 현금은 안 된대. 돈을 가서 뭉탱이로 찾아오래 10,000원짜리로. 밑에 새말근 거 있으니까. 근데 딱 가는데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얼굴에 바짝 대는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 의자가 있잖아요. 의사가 다리를 쫙 벌으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그러니까 내 얼굴에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입에서 입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야 진짜. 너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이상해 이 아줌마. 그랬더니 여자예요? 네, 원래 카리스마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다리를 쫙 벌하고 확 들이대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되니까 거기다 입 냄새가 나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누나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그랬더니 청결이 뭔가 신경 안 쓰고 불안하지. 어떻게 하는 원래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전라도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자기 손으로 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이만한 꼬챙이 가지고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해요. 하죠. 그거 하죠. 하더니 그 거울을 쬐깐
올려봐요. 쬐깐. 그래서 네? 그래서 반짝 짜짝으로 막 이러니까 너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야. 너무. 그리고 가까이 돼갖고 막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접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재 그것도 정말 세수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눈에다가 쌍펜을 그려요. 이만큼을 잘라내 그때니까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따끔해서 이렇게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놓는데 그때 마스크를 딱 턱에 걸치고 와요. 수술하기 40분 정도 걸렸는데 40분 동안 너무 냄새가 심한 거야. 입냄새. 그러니까 마취를 입냄새로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통 덜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신뢰가 안 가는데 그 눈을 다른 데는 막 괜찮은데 눈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 이거 뭘로 푹 쑤시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눈 감고 있었죠. 예. 감은 상태에서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눈을 이리 씨도 매몰법으로 했어요? 저는 부분 아니 절개법을 매몰인데 했대. 약간 부분 절개 들어간 매몰법이에요. 저는 네. 딱 해서 누워가지고 갑자기 살을 이렇게 왕창 이만큼 잘라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아니라 보통 의사라면 리스펙트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네. 저 사람을 보면 신뢰가 그쵸. 제 막내 조카가 듣는 우리는 지금 리스펙트가 생겼어요. 막내 조카가 이 팔 여기다 문신을 한 거예요. 좀 짧게. 제가 의대를 다니거든요. 저한테 정말 싸대기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진짜. 아니 내 취향인데 어떠냐가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의사가 될 사람이면 왜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왜 흰 가운을 입는데 신뢰를 주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가운이 너무 더럽고 그다음에 와서 그 참을 수 없는 입냄새와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의사로서의 그런 리스펙트가 정말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겁만 나고 그래서 하고 나서 내 누나한테 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고 여간 그랬는데 정말 제가 원래 오늘 안 나오고 싶었는데 뭔 일 있겠냐 내가 그거 무슨 어느 동네에 있어요? 예 저기 뭐야 그 루이스 성형외과 아니 어디냐고. 평촌에 루이스 성형외과 아니 이름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 됐어요. 얘기해주는 조건으로 네. 좀 더 디시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지금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건이에요. 지금 네. 말하면 안 돼. 네, 거기는 그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네. 그 간판도 이렇게 없어서 그런데 이거 이 얘기 괜히 했나? 네. 그래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서 아까 이 사람 안 됐네 찌찌.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바랬는데 야 의사가 저렇게 그냥 그 미용실 원장님 같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주제에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분 돈을 많이 버실 거 아니에요? 전 모르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안 그러니까 버는지. 소문이 났으니까는 다 사람 많았어요 갔을 때? 아니 거기는 정말 10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잘 되는 60만 거야. 원이잖아요.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 예.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달래요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줬더니 왜요? 이게 상담비래. 진짜? 쬐깐 들어봐.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받아요? 예, 그냥 돈을 받아요. 밖에 수납해 주는 애들이 없어. 그 자리에서 10,000원 이렇게 달래요. 그랬더니 수술하실 거 자격증 없으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20분 있다 누워라 해서 제가 우리 누나한테 몇 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다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데 상황은 그렇고 일단 그게 이제 약간 이 사람 안 됐네 찌찌 괜히 내가 의사인데도 되게 그 사람은 아직 본인이 안 됐다고 했던 한 게 이야기 아니라 아니었어요. 그 의사분한테 그런 의사가 안 그 됐다고. 리스펙트가 안 생기는 거고 그다음 제가 이제 신혼 때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정말 난 우리 이제 방송이 덴저러스하네. 아니 그만해. 덴저러스하네. 너무 가난해서 나는 결혼을 정말 이거 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월세란 걸 처음 살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월세란 걸 뭐 나는 부자로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월세란 걸 처음 집계약이란 걸 처음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다 알아서 했죠.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제 전세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정말 그 드라마틱한 그런 거를 거쳐서 전세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위에 4층을 사고 위에 11층을 사서 이제 아파트 2개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이제 월세를 놓게 됐죠. 예. 그때 처음에 계약할 때 되게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구가 어디냐면 광명을이에요. 지역구가. 예, 광명을. 이현주. 예. 근데 그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해요. 이현주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앞에 인트로가 어떻게 좀 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저기 저는 몰랐는데 내가 거기 살았더라고요. 거기 난 국회의원에 예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단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급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난 요번에 안 보는 걸로 제가 속이 다 후련한데 예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명숙 전 장관 아세요? 네. 이분이 스카웃을 했대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스카웃을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충격적이네.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그때 여성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많이 커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되게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도대체 왜 데리고 왔나. 뭐 그때도 딱 보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정치. 네,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영도여고라는 곳이 있대요. 부산에. 네. 영도여고. 네. 영도고 나오셨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같은 동양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출신에서 거기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를 가는데 네. 불문과를 가요. 서울대 불문과. 서경석이랑 동문. 그러네. 그래요? 근데 서경석. 72년생 91학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닮았네.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 제 후배 어떻게 보면 후배 학번인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만 보면 저보다 그 나이가 적은 사람 보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괜히. 근데 보니까 노스웨스트 로스쿨을 네. 또 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다음에 연세대 경제법학과 석사를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성문 종합 영어, 기본 영어 뭐 달달 외우고 영어 잘해갖고 투부정사 무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치사 뭐 애시 들어가냐 온이 들어가냐 뭐 시제가 어쩌냐 이거 공부하고 로스쿨 가서 이 논문을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분명히 조기 유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도여고 나왔다고 하니까 72년도생인데 조기영어로 갔다 왔다. 아니,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혹시 갔다 오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저희도 변호사가 연대 나왔는데 그 로스쿨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대 나왔는데 어떻게 로스쿨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6년 동안 조기 유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현주 의원이 어렸을 때 그 집안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망한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크게 망한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영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현주 의원 그 집은 그러니까 망해서 들어온 집이었는데 영도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법대 나온 줄 알았는데 법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럼 영어로 하겠다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쉬워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연대 다닐 때 우리나라 용어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는 되게 쉬웠대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 그 용어 있잖아요. 네. 그 법률적 용어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미필적 고의 뭔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나도 지금 한문 배우라고 그러면 영어가 더 쉽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영어에 대한 그 법 적용이 더 쉬웠지. 일단은 그렇게 되었고 이 사람이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충청에 변호사로 가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로스쿨 나오면 거의 다 국제법이나 특허 이런 거 하거든요. 아니 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어요? 자격이 됐어요? 아니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연대 법대를 갔다가 우리 변호사는 연대 법대를 갔다가 아니 언년이는 저 서울대 불문과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사법고시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면 땡이. 우리 직원을 그렇지.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법무법인 충청에 변호사가 되는데 사법고시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면 몇 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러면 러스쿨만 어떻게 나와요. 변호사요? 아니 그 국제 변호사 하잖아요. 국제 변호사.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디 가냐 르노 법무팀장하고 S51 총괄로 들어가요. 네, S51. 그런데 여기 이제 법무 총괄 상무로 들어갔는데 르노가 프랑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맞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그 국제법하고 그러니까 노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도 배웠겠다. 법률 알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정통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사법고시를 쳐야 된다. 진짜 이게 공부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노스웨스턴은 정말 명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급
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빌리그급이고 노스 이스턴이 있어요. 노스 이스턴도 명문인데 노스 웨스턴은 더 명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데 머리는 되게 좋다. 사법고시 나온 건 맞네요. 아 나왔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받을 때 황교안한테 받았었거든. 아 그래서 와서 사법고시 쳤구나. 음. 그렇게 돼서 이제 변호사가 됐네. 일단은 그렇게 돼서 복잡하게 살았네요. 보면은 열심히 황명수 살았네. 수석님한테도 눈에 띄고 뭐 열심히 살았어. 저기 황교안한테도 눈에 띄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나 이런 걸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도 그 노스웨스트도 완전히 탑이고 서울대 불문 탑이고 거기다가 이제 사법고시까지 그렇게 했으면 똑똑한데 왜 그래?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 입당을 할 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자유주의 우파라고. 근데 부모님이 두 분이 전부 다 보수주의나 또는 온건주의 정도 돼갖고 자기는 되게 싫어했대요. 운동권 선배들 이런 사람은 72년생이면 약간 그거하고 겹칠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래 막 있는 운동권에 집안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있지. 그렇지 있는 집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도 좀 싫어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데모하고 이런 걸 별로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선을 했어요. 이선을 했는데 이분이 저기 19대에서 이분도 아니지. 19대에서 20대 국회의원 2번 했어요. 8년 동안. 민주통합 2012년에서 2013년 옮깁니다. 민주당 2013년에서 2014년 또 옮겨요.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에서 2015년 그다음에 옮겨요. 더불어민주당 2015년에서 2017년 또 옮겨요. 국민의당 드디어 이제 때를 벗고 이제 들어갑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바른미래당을 또 가요. 이준석하고 또 2018년에서 2019년 그다음에 2019년에 무소속으로 또 가요. 그다음 무소속에서 또 미래를 향한 전진 4.0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그다음에 2020년 1월에 드디어 황교안의 넓은 가슴에 안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갈 때 있죠. 예. 그때 이전에 이제 여러 당이 변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 당을 옮긴 게 아니라 네. 그치. 당이 네. 변신을 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민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생기기 전에 안철수가 이제 독자 세력으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갖고 당대당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김한길 대표 시절에 그때 그 국민 새정치 민주연합이가 새민연. 예. 하여튼 그 복잡한 이름으로 이제 막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좀 보기 안 좋았던 건 그때 내부 총질을 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그때 이해가 좀 안 됐던 사람이 지금 저기 부산에 어디에 가신 분인데 삐쩍 말라갖고 되게 낙가무라 같이 생겼어요. 조경태. 조경태 그 사람 민주당에 있었죠. 낙가무라고만 해도 알아. 민주당에 있었죠.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다 생트집을 잡고 맞아. 무슨 말만 하면 엑스맨 얘기 나오셨던 예. 분이잖아요. 맞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그 다시 그쪽 품에 안겼잖아요. 네. 근데 이현주 뭐 좀 대선치고는 가만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9번 당적을 9번 바꾸고 물론 한 4번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이제 그 집의 색깔이 바뀐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옮긴 건데 참 근데 이거 국민의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당대까지 그러니까 이현주 1년, 의원이 1년. 독특한 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옮겼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당적을 옮기면 한 정치 경력이 한 10년, 12년 정도 한 3선 정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이분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분 롤모델이 그 이인재 그분 아니에요? 이인재는 정치를 20, 30년 하면서 여러 당적을 옮긴 거고 짧은 시간에 따라가려고 네. 3년 공부 잘했던 분이잖아요. 공부를 잘했잖아.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빨리빨리 경험하고 가는 거죠. 초성이 똑같네.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물론 남녀 차별주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여자가 정말 이 여자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강경화 장관이에요. 영어도 영어인데 그 헤어스타일 그 멋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야 저렇게 하얀 머리가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흰 머리가 하도 많이 나왔고 정말 눈셔갖고 저기 그 염색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옆집 아저씨가 형 그러지 말고 김한길 같이 하얀 머리 그 멋있잖아요. 저 어디다 대고 김한길 얘기를 해. 검은 머리로 이렇게 했는데
김한길 재수 없잖아요. 이게 좀 근데 강경화 장관은 아프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프세요. 다 나았대요. 네, 지금 네. 건강해졌답니다. 최명길하고 손잡고 네. 나왔더만 네. 다큐멘터리에 밥 먹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강경화 장관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그 외교부 장관이 딱 될 때 이현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장관을 해야 된다. 여자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자 의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여자 남자를 거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그러네. 정말 입을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은 굉장하네요. 이 친구가. 그런 되게 식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 정말 아니, 그러니까 욕을 이렇게 먹으면서 저런 원리로 치다 보면 여성부 장관도 남자가 해야 돼요. 그치? 여자를 아는 건 남자다. 이러면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네, 여성부 장관을. 말하기 네, 나름이지 뭐. 그러네. 그래갖고 저기 뭐야 저는 이 사람한테 그 언년이 그 별명도 있지만 전 너무 별명 잘 지은 게 국샹이란 별명이 있어요. 국샹. 어떻게 국샹이란 별명을 지을까? 근데 국장이라는 그 별명은 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맞아요. 언론의 영향력이나 유명세가 뭐 전욕 이 정도는 돼야지 국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빨리. 그러니까 국장 중에서는 가장 급이 낮아요. 그거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국장에서도 급이 낮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시간을 땡기려고 굉장히 과감하게 행동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52시간 그 근무제 소득주도 성장 엄청 욕을 했어요 또.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비정규직 그 히트를 친 게 뭐냐면 학교를 가갖고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급식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한테 가갖고 밥하는 아줌마들을 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냐고. 솔직히 그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게 또 방송으로 그렇게 그대로 탔는데 아줌마들이 쫓아갔어 진짜 국회로 쫓아갔나 아니면 그분이 거기다 된통 당했나. 그걸로 근데 대충 당했었죠. 뭐 살아온 궤적이나 집안 환경이나 보면은 선천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럴 그래요? 거예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가 또 뭐였냐면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남편이 막 그 부의하면서 맞아, 엄청 깝쳤지. 깐죽깐죽했잖아요. 그거는 가족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그 남편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칼텍 나왔어요. 칼텍? 예. 칼텍 뭐? 칼텍 어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MIT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칼텍이 가장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싸워요. 캘리포니아 그 인스티튜트 텍, 그다음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텍, 그래서 칼텍하고 엠텍 그렇게 서로 얘기하거든요. 또 MIT.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그런 것도 하는데. 근데 깝죽거리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른 교수예요, 다른 후보들 가족들 그렇게 한 사람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상대편 가는데 지지단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가족 가족이라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자기도 사회적 보세요. 그 지상욱 의원인가? 그 사람 네. 부인 심은하. 네. 심은하가 심은하 남편이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심은하가 막 그렇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연예계에서는 이 정도로 예. 심은하 정도로 그 학계에서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예. 심은하는 마스크 쓰고 가려도 이쁘더라. 특허도 엄청 냈더만 의대 그 무슨 생물학과 뭐 그 교수인데 누가요? 이 남편이요. 심은하 남편이? 아니. 누가 결국 오늘 핵심은 이 남편분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 주제가? 주제가 둘 다. 이 사람은 근데 이현주가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 고등학교 후배가 당선됐잖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에 이게 고등학교 후배가 출마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후배는 당선되고 자기는 낙선했잖아. 돌아버리는 거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근데 걔는 지역구에서. 서울대도 아니야. 똑같은 불문까지만 서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뭐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으시니까 또 아이 뭐 우리가 4년 뒤를 기다리고 뭐 4년이야 있겠죠. 우리가 4년 20년 뒤에 잡을 거 아니야. 민주당으로 잡으면. 와 있을 수도 예. 있어. 그래. 그다음에 내가 또 준비한 게 강용석인데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현주 얘기하느라고 강용석은 근데 강용석 얘기 잘못하면 고발당하니까 꼭 잘하세요. 전문이에요. 시간이 오버된 게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제 이 사람 안 됐다. 쯧쯧. 예.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뭐 제목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좀 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뭐 오늘 얘기로는 안 나왔네요. 저는 이제 최근 뉴스 본 거 중에서는 경비 아저씨 자살하셨잖아요. 맞아. 그 세입자 그 아파트 주민한테 뭐 주차 관련된 걸로 뭐 이렇게 뭐 좀 굉장히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 이제 결국에 경비실에서 자살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그분이 되게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생각을 하면 저런 사람하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분을 가만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을 다 계급으로 나누고 재산으로 사람을 다 나누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하다. 얼마나 자기보다 잘난 애들 만나면 트로트 가수 매니저라고. 그분이요? 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런 사람 매니저잖아요. 진짜 찌찌시다 찌찌. 그 특성이 나온다니까. 거기 PD들 넙죽넙죽 절합니다 가면. 그리고 PD들은 또 CD가 이만큼 쌓여서 안 봐요 잘. 인사도 잘 안 봐.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CD 놔두고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한테는 갑질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갑질 당해요. 그러다가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자기보다 조금 만만하거나 이런 사람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요 그 아가씨들이 네. 호빠에 가면 그렇게 괴롭힌대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 서비스 직업들이 아까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이 너무 이제 좀 자본주의에 너무 가다 보니까 이제 인성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 그 어른한테 특히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으셨을 텐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그날 제가 저기 그 목욕탕에서 그 보면서도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멍하니 그 기사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들 안타까워. 그럴수록 새날을 보면서 좀 촉촉해져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생각도 자꾸 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짜증 나더라도 또 좀 이렇게 좀 말 한마디 좀 예쁘게 건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새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오사중기님 좀 쌍꺼풀 조금 좀 자연스러워지고 알았어. 모자 벗고 나올게요.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